됐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전까지 이제 개념 정리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역시나 풀어보니까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됐죠? 어려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나오고 있습니까, 오빠? 선생님 안 나와도 돼요. 우선 나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요약 정리적으로 살짝은 언급하고 문제 마무리하고 2단원도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1단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1단원을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동영상 시간 길게 만들기. 영상 찍어놓고 시작하기. 보라색. 자, 하겠습니다. 머리 다 식혔죠? 이제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주부터는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짜배기적인 몰에 대한 개념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물컵에 물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물 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많겠지. 맞지? 뭔지 몰라도 겁나 많이 모여서 물 담겨 있는 거잖아. 물 한 개만 떼볼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뭐예요? 여기 있는 물이나 여기 있는 물이나 똑같은 녀석이잖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기본 입자예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한번 볼게요. 이 물질을 보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 이름을 불러볼게요. 원소가 뭐라고요? 수소요. 산소요. 그렇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바로 원소라고 했죠. 물질을 구성하는 뭐다? 이름이라고요. 성분이라고요. 기본 성분. 이름을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원자는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개수라고 했죠? 손이 아파가지고 글씨 너무 안 좋게 돼. 자, 얘는요,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 2개. 맞죠?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틀렸죠?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죠. NH3 암모니아. 얘는요,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 2개. 맞죠? 원자 3개. 틀렸죠? 원자 4개. 맞죠? 이렇게 원자는 개수를 나타내고요. 원소는 각각의 성분, 이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원자랑 분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번에 다 봤었고요. 본격적으로 1단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뺄게요. 뺄 수가 없네, 또 하다 보니까. 물이라고 적지 않고요. 우리는 뭐라고 적죠? H2라고 적어요. 화학에서 약속한 언어죠. 화학의 언어로. 그래서 기호 A, B, C, D 숫자 2죠. 앞에 있는 원자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호와 숫자로 나타냈다. 더하기. 이걸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했습니다.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화학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자에 대한 식, 분자식. 내용은 학습적으로 대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수비로 나눈 거, 실험식. 그리고 구조 그림으로 결합선으로 그렸죠. 구조식.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작용기를 나타내고 있는 작용기 성분을 맨 끝에 따로 빼서 표시를 했습니다. OH, 알코올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한다? 시성식.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요. 주기율표에서 수소헬륨, 리튬, 헬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린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다 외워졌죠? 자, 주기율표를 봤을 때 여기에서 누구를 기점으로 우리가 했다? 원래 옛날 같으면 산소를 기점으로 산소가 몇 번? 8번이니까요. 8번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16. 8번인 산소를 기준으로 얘를 16으로 중심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질량이 큰지 비교하는 수, 질량수를 썼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차값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차값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누구를 쓴다. 이제는 탄소를 기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6번이고요.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즉 10이죠. 탄소를 10이라고 질량수를 딱 정해놓고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지금 질량수를 쓰고 있어요. 이 질량수는요, 실제로 그램을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램을 붙이면 안 돼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수치예요, 숫자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화학식량, 실험식량, 분자량, 원자량, 냥냥냥 전부 다 뭐가 될 수 없다? 그램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했었죠, 우리?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원소 기호를 한번 볼게요. 원소 기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원소를 꺼냈어. 원소 기호 표시는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각각 나타내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왼쪽 아래에 나타내는 건 얘가 몇 번? 6번이다. 양성자 몇 개? 6개다. 양성자의 수이면서 원자 번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수는 뭘 나타낸다? 원자 번호는 여기, 양성자 수는 여기고 위에는 질량수를 나타냈죠. 질량수가 뭐였어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즉 12라고 적으면 되죠.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수는요, 누구의 개수다? H2라고 적었을 때 앞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 오른쪽 밑에 적혀있는 작은 숫자는 뭐다? 그 앞에 있는 원소, 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자리네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개수는 뭐죠? 전하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그럼 전자를 몇 개 얻었고 버렸는지, 이온을 나타내기 위해 전하량을 나타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원소 기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나왔던 용어들이 있었죠. 원자 번호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아? 양성자 수랑 똑같았죠? 오케이? 또 무슨 수랑 똑같았다? 전자 수랑 똑같다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주기율, 일정한 주기.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 주기가 있다는 거죠. 이 주기율표를요, 최초로 제시한 사람 누구예요? 최초로 제시한 사람. 고1 때 했잖아요. 누구예요?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가 있고요. 이건 무슨 순서다? 그냥 질량 순서죠. 원자량 순서였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마련한 사람 누구예요? 모즐리입니다. 모즐리가 얘기했던 건요,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기율표. 옛날 거 그냥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플러스적으로 더 얘기해볼게요. 자, 이 주기율표 부분은요, 붕소, 규소 기점으로요. 규소 밑에 저만큼 전화륨까지 해서 얘들을 기점으로 얘는 준금속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조금 더 했네.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 수소 빼고 얘들은 뭐다? 금속이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이 보이네요. 오른쪽 위 거의 중간쯤에도 다 금속이야. 자,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이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금속들과 비금속의 성질의 딱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중금속이었잖아.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 뭐예요? 얘들에 비해서 열도 잘 전달되고요. 전기도 잘 통하죠.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연소 뽑힘성과 퍼짐성이 좋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금속들 중에서도 모든 금속들이 아니고 일부 금속들은요. 자기들만의 불꽃에 넣었을 때 고유한 색깔을 나타냈어요. 맞지? 근데 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은요. 거풀꽃에 넣었을 때 숯불꽃보다 거풀꽃은 산소랑 접촉하는 면적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고 하네요. 아무튼 숯불꽃에 넣는 게 아니고 거풀꽃에 넣을 건데 이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꼬쟁이를 쓸 거야. 니크롬성과 같은 비금성 같은 거 쓸 건데 인마는 염산이라는 수용액과 그리고 수용액과 물이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꼬쟁이를요 여기다가 적시고 갖다 대. 적시고 갖다 대. 헹구고 갖다 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런 색깔도 안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이 짓을 계속 할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과 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증류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 달라붙어있는 게 없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각각의 시료, 금속들 일부를 묻혀가지고 거풀꽃에 갖다 대면요. 무슨 색깔이 띈다? 나트륨은 노란색. 자, 누구? 칼륨 보라색. 우리가 최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었죠. 녹색 두 종류가 있어서 바륨, 구리. 자, 구리는 무슨 색이야? 푸른색 같지 않아? 청록색. 바륨은요? 황록색. 자, 그리고 색깔 똑같아서요. 불꽃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니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했던 게 있었잖아. 그게 누구다? 리튬과 스트론튬.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적어요? 스트론튬. 어? 어?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은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 된다.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뭐다? 맞죠? 맞습니다. T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띄고 있으니까 어떻게? 누굴 쓴다? 스펙트럼. 빛을요 통과시켰을 때 여러 빛으로 분산시키는 나누는 녀석이 분광기이거든요. 거기 넣어주면요 원소들마다 고유한 선의 굵기, 개수, 위치, 색깔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원소인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 유형, 고난이도 이런 것들 유형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 수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면서 흡수시킨 다음에 응용시키는 응용점을 좀 플러스 시켜서 드릴게요. 그래프 분석으로 해서 점점 일정하다가 증가하고 다운되고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나왔던 개념이 있었죠. 기초적인 거 다 하고 저울도 비교하면서 몰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원자랑 분자랑 막 하고 난 뒤에 맞지? 자, 몰 한 개 한번 시키고 몰 어떡하라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몰은요 한 묶음, 한 봉지 이런 묶음의 단위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입자들, 이온의 개수 이런 것들을요 몇 개 들고 왔을 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고 왔을 때 이걸 우리는 한 봉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몰은요 한 묶음 대신 쓰고 있는 용어예요. 오케이? 근데 이 몰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날아다니는 수증기가 겁나 많네. 수증기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때 이걸 수증기 분자는 몇 개 있다? 1몰 개 있다. 1몰 있다.
수소는 2개잖아요. 맞죠? 그리고 산소는 몇 개예요? 1개잖아요. 수소는 총 몇 몰 있다? 2몰 있다. 산소는 몇 몰 있다? 1몰 있다. 총 몇 몰 있다? 원자는 3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온도 똑같고 다른 것도 다 똑같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량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원자량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나지? 안쓴 색깔, 무색. 자, 1 헬륨 4 질량수 적을 수 있죠. 예외적인 친구도 좀 많긴 한데 보통 곱하기 2라고 했죠. 됐습니까? 12 이런 식으로 원자량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원자량, 분자량 이거 그램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오케이? 그럼 이제 볼게요. 분자량을 한번 볼게요. 분자, 한 분자 뗐어. 이 한 분자의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해?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되지. 2 더하기 얼마? 16이잖아요. 18이죠? 그램이 아니고 분자량이야. 걔는 질량수기 때문에 그램 붙이면 안 돼요. 18이야. 얘가 1몰 있을 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 1몰 있을 때 우선 분자량이 18인데 그냥 그램만 붙여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1몰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분자가 지금 3몰을 가져와 3몰을 써. 그럼 얘 질량 얼마일까요? 3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3 됐습니까? 54g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1몰 있을 때의 질량이 분자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1몰에다가 어떻게 1몰 있을 때 그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량이라고 한다. 오케이?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다고요. 해야 될 게 좀 많긴 한데 다 못 뜯어서 다 설명해 볼게요. 기억나는 거 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몰수에 대해서 몇 개니라는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물 분자를요 36g 들고 왔대. 물 분자 몇 몰 들고 온 거야? 물 분자 36g 들고 왔어. 물 분자 몇 몰? 알잖아요. 아니 물을 36g 들고 왔어. 수증기를 들고 오든지 물을 들고 오든지 36g 들고 왔어. 얘 몇 몰 들고 온 거야? 물 2몰 들고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당연히 한 개 분자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36g에다가 어떻게 1몰의 질량 분자로 나눠주면 18 나눠주면 얼마 됩니까? 2가 나오잖아. 2 맞죠? 1몰의 질량 나눠주면 되잖아. 맞죠?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주어진 전체 질량에다가 됐습니까? 전체 질량에다가 뭐 나눴어요? 1몰의 질량을 나눴어요. 그럼 몇 몰인지 알 수 있죠? 한 개의 질량, 한 분자의 질량 1몰의 질량 한 개는 아니지만 1몰의 질량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몰 질량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맞죠? 자, 질량에 대해서 했네요. 그럼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물 얘는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몰이라고 하죠. 물 분자가 1몰 있네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물 분자를 얼마큼 들고 올 거냐면요 6.02 곱하기 10에 24승계 들고 왔어요. 지금 물 분자는 몇 몰 있는 거예요?
실물이 있다고 얘기해. 왜 실물이야? 얘가 10배니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1몰인데 여기에서 10배로 개수가 가지고 왔으니까 물 분자는 10배로 많으니까 얘가 1몰인데 1몰에다가 몇 배야? 10배니까요. 맞지? 총 몇 몰이다? 10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전체 개수에다가 1몰의 개수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10몰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몰수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개수, 입자수에다가 뭘 나눈다? 1몰의 개수를 나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6.5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쓴다?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개수 있고요. 질량했다. 뭐 남았어요? 부피 남았죠. 부피하니까 이제 다 기억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상태가 몇 도 몇 기압이에요? 1기압 0도 표준 상태예요. 이때는 어떤 기체든 간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때려 넣었어. 부피가 얼마다? 20.4L야. 됐습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L였잖아요. 산소 기체를 넣어주거나 질소 기체를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거나 어떤 기체를 넣어주더라도 항상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으면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다고요. 어떠한 온도와 압력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똑같아. 똑같은 부피 3개를 들고 왔어. 자, 여기 이 한 박스에는요 이산화탄소를 2개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산소 기체 넣어줄까요? 산소 기체를 넣는다고 해도 몇 덩어리만 넣을 수 있다? 2개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질소 기체를 넣는다고 해도 몇 개만 들어간다? 2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조건이 똑같을 때, 부피가 똑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똑같아. 들어갈 수 있는 분자수가 똑같아. 들어가는 개수비가 똑같아. 이건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다 필요 없어. 부피가 똑같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다 똑같아요. 부피 똑같으면 들어가는 개수 똑같아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갖다 버릴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다 갖다 버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갖다 버리고요. 이제 표준 상태에서, 자, 표준 상태에서 어떠한 기체를 들고 왔는데 1몰 들고 왔을 때 그때 그 부피가 얼마나?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L라고요. 됐습니까? 나는 또 다른 기체에 이산화탄소를 들고 올게요.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44.8L를 들고 왔어요. 이산화탄소는 몇 몰 있는 걸까요? 2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주어진 전체적인 부피에다가 1몰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몇 몰 있는지 나오지? 2몰. 됐습니까? 적겠습니다. 주어진 전체 부피에다가 저기는 44.8L지. 뭘 나누면 된다? 1몰의 부피를 나누면 되겠다. 됐습니까?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수 계산하는 것까지 다 했었어요. 오케이? 머리 씻기 타임 잠시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